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에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잘 아물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2019년 4월 달에 찍었던 엑스레이거든요. 여기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L이라고 써 있는데 바라보면서 찍은 거라 이쪽이 이제 실제 환자분의 왼쪽 니고 이쪽이 이제 오른쪽 니예요. 오른쪽에 큰 어금니 하나가 이제 다 썩어서 이와 같이 머리 부분은 없고 뿌리만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래는 브릿지를 하셨는데 뿌리가 이렇게 다 흡수가 되고 뼈가 녹아 있는 모습이어서 브릿지를 다시 이제 이 치아는 빼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왼쪽도 보시면 이 치아 뿌리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녹아 있고 마치 앞에 치아도 뿌리가 이렇게 흡수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표시한 오른쪽 위에 어금니, 그 다음에 아래 이걸 빼야 돼서 이 자리에 임플란트, 여기 빠진 자리와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고 얘는 새로 씌워야 되고, 왼쪽 아래는 판단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판단하기가 앞치아도 뼈가 뒤에가 다 녹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빼야 될지 하나만 빼야 될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또 이 부위의 치료인데요. 일단은 앞치아는 뒤쪽은 뼈가 다 녹았지만 이쪽엔 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치아 때문에 뒤에 뼈가 다 녹아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에 것만 빼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 중간에 보시면 변화가 좀 있죠. 왼쪽 아래는 치아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염증 있는 걸 깨끗이 잘 긁어냈고요. 아래 보시면 흰색 선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 사이가 이제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신경관 근처까지 녹아 있어서 매우 조심히 이제 제거하고 이 뒤쪽 부분도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해놨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뿌리 있던 걸 뺐는데 뼈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있던 자리라서 바로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을 수는 없고 여기는 좀 기다렸다가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래는 일단 급한 대로 앞에 거를 커팅해서 뒤에 거는 빼고, 아래는 뼈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발치하고 바로 식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2019년 7월 말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뺐던 자리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뼈가 아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도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뒤쪽은 아직 이제 뿌리가 녹아있던 부분이 검게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고정은 괜찮아서 여기에 지대주라는 걸 연결하고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임시치아를 먼저 껴서 이쪽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왼쪽은 이 치아를 뺐는데 뭔가 하얗게 이제 뼈가 차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아직 검은데 차는 모습이 보이고, 아예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뼈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나 마저 심고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 사진과 이 사진의 시차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위에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비슷하고 이 자리에만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을 좀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 넣었고요. 2019년 12월 달에 위에는 이제 이미 보철을 다 마무리를 했고, 아래는 아직 이제 임시치아 상태인데 이 뒤쪽에 유심히 보시면 전 사진보다는 뼈가 좀 더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결국 이를 뺀 자리는 뼈를 만드는 세포, 즉 고라세포의 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뼈가 잘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뭐 뼈 이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고라세포의 활성으로 인해서 뼈가 잘 아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왼쪽 아래인데 이 치아를 뺀 게 5월 달인가 그랬는데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12월이기 때문에 여기 부위에 뼈가 굉장히 많이 잘 아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완전 다 까맸는데 지금처럼 하얗게 뭔가 차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를 넘겨서 2020년 하니까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해인데 제 인생에서 한 해가 딱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집이랑 치과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원래 저는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그냥 동선이 집,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저 다니는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패턴인데, 이때는 이제 구민체육센터도 문을 닫고 진짜 온전히 집, 치과만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뭔가 좀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엑스레이 날짜를 보니까 3월 5일이었는데 고맙게도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무섭기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전이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제 위아래가 다 최종 보철물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아래는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하치주 신경관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CT상에서 확인하고 길이를 최대한 굵고 짧은 걸로 맞춰서 임플란트를 적당히 심어 놓고 뒤쪽에서 자기 뼈도 좀 떼어다가 혹시 몰라서 주변에 이식도 좀 해놨습니다.
했습니다. 윗니는 원래 크라운이 되어 있었는데 떼어낸 모습인데요. 전 사진 보시면 이게 크라운이 많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아랫니를 만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니는 신경치료를 하고 원래 규합 평면의 높이에 맞춰서 씌우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를 정출된 치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출된 경우에 뭐 부분 교정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에 크라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경치료 후에 다시 높이를 맞춰서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미 크라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라운을 제거하고 신경치료에서 원래 교합면의 높이를 맞춰서 다시 씌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워낙 잇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검기 변에 있던 그 부위가 이렇게 뼈가 찼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6월 25일 날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윗니는 신경치료해서 높이를 맞춰서 씌웠고 아래도 보초를 마무리했어요. 완전히 허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뼈가 차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뒤에 까맣게 있던 부위가 이제 뼈가 다 차서 이와 같이 변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뼈가 차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21년 3월 달에 체크하러 오셨을 때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임플란트 주변의 뼈들이 이와 같이 특히 이 부위 잘 차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전 사진과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녹아 있었나 싶을 정도의 흔적도 없이 이와 같이 잘 아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국 이 부위를 말씀드리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은데, 처음 사진을 보시면 이 치아로 인해서 뼈가 다 이만큼이 녹아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이걸 뺄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놔두고 기다려보자라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봤더니 이 치아 주변으로 뼈가 다 녹는 건 아니고 조금씩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료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런 영상을 보시고 누구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뼈가 다 녹아 있어도 이거 기다렸다가 살려서 하던데 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뼈가 녹는 거는 치주염이 진행되면, 발치했던 거는 뼈가 녹는 게 이제 치주염으로 인한 골 손실이 있고, 아니면 치아 주변에 뿌리에서 치근에서부터 균들이 유래해가지고 뼈가 녹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치주염 오리진은 아니고 치근 주변의 균들 때문에, 치아 속의 근관 이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균들 때문에 뼈가 녹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개를 해도 똑같이 이게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100개를 해서 이게 다 되진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기다려 봤다가 결국 뼈가 안 차서 뺐던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환자마다 뼈가 녹는 원인이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르고, 여러분들을 진료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보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을 보고 저긴 뼈가 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궁금하신 거는 진짜 치과에 가셔가지고 내 상태가 이런데 이거는 뼈가 찰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과 의사들을 위한 변명을 좀 하나 해보자면, 인터넷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나쁜 치과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거 가면 당장 빼자고 하는 치과가 뭐 10이면 9이다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기다렸는데, 이거 아까 보셨지만 거의 7개월 가까이를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다행히 뼈가 차고 이걸 살릴 수 있어서 좋게 해피하게 끝나서 다행인데, 만약 7개월을 기다렸는데 뼈가 다 녹아서 이것도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괜히 기다린 거고 치료가 더 그만큼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자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환자의 반응은, 그래도 기다렸지만 결과는 안 좋지만 그래도 제 치아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신 선생님의 정성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A라는 환자도 있겠지만, 제 동료 치과 의사들이 만나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아니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걸 왜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B에 해당하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치과 의사들이 많아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괜히 굳이 막 이걸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이런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는 치과 의사들이 결국 이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건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치과 의사들도 치과에서 이제 매일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의 선의가 나는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결과에 따라서 선의가 정말 명의가 되는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엉터리가 되는 결과로 나오기도 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확실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자라고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약간 방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와 치과 의사가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 간에 이해가 좀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주저리 늘어나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 전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는 이와 같이 뿌리가 다 썩어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고, 아래 같은 경우도 여기를 잘라서 원래 없던 치아들은 빼고 뒤에 상한 거랑 없던 자리에는 이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뼈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던 것도 결국엔 임플란트 주변으로 제가 여기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지만 하얗게 뼈가 잘 찬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다 녹아 있었는데 기다림이 잘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의 뼈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거창하게 뼈 이식을 한 건 아니고요. 기다림과 그 다음에 뒤쪽에서 약간의 자기 뼈를 떼서 이식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